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왜 끝나? 이재명은 죄가 없다. 지금 뭐 민들레, 뉴스타파, 뭐 또 MBC 난리가 났어요. 좌파 커뮤니티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한테 죄가 없는 게 다 드러났다. 뭐냐면 대북송금 이제 재판하잖아요. 걔들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네. 저도 있잖아요. 네. 김용의 무죄가 드러났다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났던 게 걔들이에요. 예. 근데 김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징역 5년 받았지 징역 않습니까? 5년 계속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나는 유동규 본부장한테 이것도 진짜 묻고 싶었어요. 이재명이 진짜로 믿고 있을까 이걸? 바로 니호남이라는 우리도 잘 아는, 왜냐하면 공작이라는 영화에 이성민 배우가 그 니호남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성태가 70만 달러를 2019년도에 필리핀에서 리오남한테 건넸다라는 게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거를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 증거가 없다. 없었다가 아니라 뭐냐면 방명록에 리오남이 사인을 안 했다. 이거예요. 네네. 자. 리오남은 그때 호텔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호텔방에 있어가지고 그 김성태가 따로 그 호텔방으로 갔습니다. 그 호텔을 어디냐면 네. 그 경기도 일행이 머물던 데는 네네. 머물던 장소하고 별개로 쌍방울이 머물던 호텔이 있거든요. 네. 그쪽 호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리오남은. 네. 자, 리오남은 이름이 여러 개고 네. 그 다음에 무려 12개의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12개의 여권이라면 다시 말해서 12나라의 국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12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2개국의 이름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에서 또 리오남, 미국에서도 리오남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리오남이 본명이 아니에요. 네. 본명은 따로 있고요. 외자고 리철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별명, 예호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호명.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일명 그냥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게 통칭 리오남인데 네. 이 리오남은 스파이 중에 스파이입니다. 이 스파이가 방명록에다가 왜 지문 찍고 다니라고 그러죠? 예? 왜 지문 인식하라고 그러지? 예? 스파이가 지문 인식하겠습니까? 방명록에 사인을 내 필체를 남기겠습니까? 네. 아니 민주당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진 한 장 없다. 사진 한 장 없다. 사진이 없기는 왜 없어요? 저기 중국에서도 사진이 있고 다 있는데.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없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민수라는 사람이 예. 대변인 했던 사람. 한민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리오남은 간첩인데 간첩 맞잖아. 간첩이니까 그 방명록에 안 썼지. 근데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간첩인데 어떻게 북한과 수교도 안 한 필리핀에 버젓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아마 중국에서만 암약하는 사람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도 갔잖아요. 어디? 리오남이 어디? 싱가포르 갔잖아요. 싱가포르는 북한하고 수교했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간 게 맞아요. 이재명 때 싱가포르 갔죠. 예, 싱가포르 가갖고 그때 임태희하고 막 만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여권이 왜 필요해? 위장 여권이. 중국에서만 있으려면 위장 여권 필요 없어요. 아니 중국 여권만 있으면 되지. 북한 여권만 있으면 돼. 북한 여권만 있으면 북한 여권 12개국의 여권이 필요한 거는 그 12개의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거든. 다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권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거지. 신분을 속이고 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여권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여권을 뭐 하려고 12개나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된장들이나 이런 1차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3차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대화를 하려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민수는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수를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한민수는 그냥 1차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그냥. 맞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간첩이니까. 맞네. 간첩인데 중국 거기만 가지 다른 나라 왜 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이게 한민수예요. 그렇죠. 1차원적 사고를 갖고 있어. 그렇지. 그럼 여권 12개는 왜 갖고 있니?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렇지. 나 진짜. 그렇지.
그건 나도 모르지. 그렇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화영이나 정말 혹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안희정은 이미 십수년 전에 리오남과 접선을 해요. 예. 옛날에 그때 노무현 때 노무현이 왜 그 평양 가려고 예. 협상을 할 때 그 예. 협상 대상자가 안희정하고 리오남이거든. 은밀히 접선을 했지. 그렇게 지금 이쪽 민주당 쪽 유명한 인사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른팔 왼팔들이 전부 다 리오남이 접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알아요. 리오남이 어떤 인물이고 예. 어떻게 암약하고 예. 어떻게 숨기고 다니는지. 예. 그다음에 한민수 어떤 같은 미신지. 자나 잘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저기 알고 있거나 멍청하거나. 알고 있는데 그걸 예. 제대로 또 거짓말로 포장해야지. 예, 그러니까 알고 있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유, 정말 있잖아요. 정말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유동규 본부장께서 저기 어디에 사진을 딱 그 공개를 하셨어. 유동규 TV에 네. 북한 간 이재명 네. 북한도 갔어요? 네, 북한 갔어요. 언제쯤에? 북한에 2006년도인가 2005년인가 갔습니다. 그 성남시장 전에 예. 무슨 그 뭐 일원으로 그냥 자기도 예, 북한 예. 가갖고 예. 오. 북한 갔다 왔습니다. 그냥 그때 변호사 있을 때 예. 변호사일 때. 예. 그때 한 300명인가 뭐 갔대요. 그러면 특별하게 그때 무슨 어떤 움직임을 입고 그때부터 사람을 사귀거나 그러지 저는 못했구나. 몰랐어요,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거 보고 알았는데. 네.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폐쇄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폐쇄 사회인데 여자 옆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렇게 사진 못 찍어요. 밤에 뒤에 술병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예. 뒤에 술병이 있어요. 오. 그리고 그것도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역시 산티는 추리닝, 파란 추리닝도 입고. 아니 북한까지 가서 네. 무슨 저기 오징어 게임 찍어요? 예, 파란 추리닝 오징어 게임 찍으러 갔나 봐. 예. 금 밟으면 죽는다. 아니 진짜 저 김용 변호사가 예. 내가 뭐라 그러냐면 김용이 무슨 변호사 이렇게 지금 5-6명을 데리고 오니까 네네. 늘 저기 재판마다 돈도 많어? 이거 무슨 변호사비로 어. 이걸 이렇게 들으는지 모르겠다. 네네. 이재명도 그렇고 다 밝혀라 네, 출처를 네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 김용 변호사가 예. 지금 변호사비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거는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는 거야. 오징어 게임이네. 아니 내가 무슨 지네들하고 무슨 내가 옛날에 무슨 다시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야 내가 무슨 세발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금을 왜 이야기하냐? 니들은 금 밟은 지 오래됐어. 그렇지. 야. 아니 금으로 얘기하면은 유동규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선을 진짜 넘은 사람들이 바로 니들은 나를 갖다가 죽음으로 내몰았어. 이것들아. 정말 새끼손가락들이 진짜. 근데 지금 어디다 대고 선을 넘었다. 예, 이 새끼손가락이 예. 정말 예. 항상 아프다. 그지? 이 새끼손가락이 아파. 예,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선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럼요. 선을 넘는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 말 하면. 그렇죠? 재판정에서 예, 예. 이거는 선 넘은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쪽이 선 넘은 지 오래됐다고 내가. 맞아요. 근데 진짜 지금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티는 그래요. 티. 이재명이 근데 지금도 막 일제 샴푸로 바르고 뭘 하더라도 사실은 그 티는 못 벗어났더라고요. 꾀재재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 갈비집 있죠. 갈비집에서 성공하셔가지고 나중에 회장님이 되셨어. 누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네네. 부동산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네. 벌고 회장이 돼갖고 네네. 이제 이제 딸 상견례. 이제 사돈이랑 사돈이랑 예, 상견례를 딱 갔는데 이제 이 고기가 딱 나오니까 가위를 드시고 몸이 기억해. 아니 사돈 앞에서 그런 집은 딱 해갖고 다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다 잘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고기 오니까 가위 가지고 막 이렇게 자르고 이게 뭐냐면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굴이 기억해. 그래갖고 얼굴이 맨날 이래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이재명 얼굴 보세요. 예? 아니 얼굴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살아온 과정이 얼굴에 다 들어. 아까 개딸이 나보고 얼굴이 과학이래. 내가 그래서 이재명 3등신인 거는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딜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재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니 야 아무리 못나도 내가 이재명보다 못나면 내가 진짜
야, 진짜 그건 너무, 자, 아유, 진짜, 넌 눈이 진짜 어떻게 된 거지? 이재명 눈이냐? 이재명이 안면 인식장애 있다는데, 이제 이재명하고 똑같은 개딸들, 씨. 어? 야, 이재명, 야, 정말 저쪽 당에서는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참, 난. 아니, 유동규 TV에 가시면 생생하게 이런 장면들을 복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즐거워하시는데 정말 즐겁게. 골프 여신님이 유지민, 이름도 이야기했어. 아까 개딸 이름이 유지민이었거든. 야, 골프 여신님 저기 거기 가서 기억하시는구나. 아까 보고 계셨어. 그렇군요. 예. 확인하세요. 다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즐거운 광경을 진짜 웃겨. 생생하게 보실 수 오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개딸하고 싸우는 건 보여드렸거든. 그래서 개딸하고 장난쳤어요, 좀. 예. 그래가지고 재판 이야기도 짧고.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살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듬으면서 이렇게 살살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한 번씩 찰싹 때렸거든. 그랬더니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너무 웃긴 거야. 개딸들 말하는 게. 왜냐면, 저는 이재명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건 저는 옆에서 겪은 사람인데, 지들이 뭘 한다고. 네. 예? 그냥 추앙만 할 뿐이지. 예, 추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메바도 아니고, 단세포라고. 예. 야, 3등신.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딱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호시절님도 또 해주셨어요. 호시절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웃으면서 들려드렸지만 사실은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친일 얘기했으며 자기네들은 종북이면서 이렇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놈은 정말 지옥의 제일 밑에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옥 중에서도 왜 말 갖고 하는 거짓말 지옥이 진짜 최악이래요. 최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배신자가 네. 가는 지옥이 예,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제일 밑에 루시퍼 네. 루시퍼 바로 그 위에 그 제일 밑에 지옥이죠. 땅 밑에 제일 밑에 지옥에 이제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 거기에 그래서 유다, 이 가론 유다,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찔렀던 그래가지고 시저 이렇게 찔렀던 브루투스 넘어져. 브루투스 이런 인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물들은 어떻게 있느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루시퍼한테 잘근잘근 씹히면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 니들은 갈 거야.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니 도대체 단식할 때도 자기 막 다 지시하고 이 사람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아프면 아파도 이렇게 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전혀 아니고요. 원래 나르시시스트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애가 강하잖아요.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아프다는 거죠. 그렇구나. 별로 안 아프니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거 관심을 어쨌든 자기한테 끌어야 돼. 자기는 병상에서도 나라를 걱정한다. 그러니까 자기 그 세력들한테 말하자면 어떤 메시지를 자꾸 던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 머릿속에는. 제 예상입니다. 아니 근데 나르시시스트는 맞는 것 같아. 아니 대표가 모든 걸 맨날 뭐 하고 그런 거 아니. 이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제일 야당의 대표잖아요. 180석. 그러면 사실 이 홍보하는 쪽 있고 또 이제 그 언론 담당하는 언론 담당이 있고 또 원내대표도 있고 또 김민석이가 또 대신 수석 최고위원도 하고 최고위에서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게 하면 되잖아. 왜 자기가 꼭 나서서 해야 돼 이거? 이거 정육점으로요.
정육점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정육점. 아주 이제 정육점 하면서 그 고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저기 구워주는 거. 네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있는데 네. 그 상견례 날 상견례 날 나가지고 스테이크 먹는데 네. 스테이크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 스테이크가 딱 나오니까 예. 다 쓸어주더래잖아요. 아, 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사돈. 다 사돈 거도 이게 해갖고 예. 쫙 나고. 가위 달라고 안 사돈. 예. 아, 이게 직업병. 아, 그러니까 뭐냐면 구멍가게 음. 예, 출신은 아. 예, 구멍가게 하다 보니까 아. 예, 모든 게 다 이제 구멍가게를 운영해야지 이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렇지. 예, 못 믿겠는 거예요. 아, 나 경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경기도도 예. 사실 성남시를 좀 얕봐봐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잖아요. 예. 규모도 그렇고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예. 서울시장 못지않게 규모로는 뭐 지역으로 에어리어로는 더 예. 커요. 예. 저쪽 북쪽에서 이쪽 남쪽까지 예.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성남시장 하듯이 예. 경기도는 못해요, 그거. 근데 그렇게 했다며. 그러니까요. 일일이 다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갖고. 원래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냐면 그거잖아요. 몸이 기억해요. 이걸 하시던 분들은 이게 몸이 기억한다고 이거를. 예? 몸이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반죽만 보면 이거를 치면은 몇 인분이 나올까 이 생각을 한다고. 예? 그러니까 예. 이재명 생각에는 네. 성남시가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즈 정도로. 사이즈로 얘기할 때 견적이 예. 딱 맞아. 예. 그런데 경기도 가니까 안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했냐면 대선 가려고 그 경기도 요직들을 전부 다 대선 조직들한테 다 줬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늘공이 한 분 계세요. 내 친척 예. 중에 예. 원래 그냥 그 행정고시 봐갖고 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늘공으로 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개판이 됐다. 네. 이재명 시장된 다음에 예. 온갖 사람들이 다 밀려 들어갔고 일은 전혀 할 줄도 모르는데 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일에 간섭도 하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딴 거 하더라. 그 예산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상권진흥원도 네. 거기 박병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네네.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장도 뭐냐면 옛날에 그 성남시에 있을 때 네네. 팀장 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네네. 예 자리 주고 그런 거예요. 네. 그 일설에 의하면 네. 저기 코나이에 갔던 네. 코나이로 이제 7급으로 갔던 여자 있잖아요. 네네. 그 하고 네. 그 남자하고 좀 아주 친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신모 씨 얘기. 신모 씨하고 네네. 예, 그 저 원장? 진흥원으로 예, 갔던 초대 원장? 초대 원장일 거예요. 아마 아, 제가 네. 알기로는. 예. 일단 그건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네, 왜냐면 거기까지 하고. 아직 뭐 예, 언론에 아니 친하다는 데 친하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친하다. 아주 친하다. 아주 친하다. 예. 친해요. 성남시 있을 때 아주 친했다. 뭐 그 정도. 친할 수 있잖아요. 친할 수 있죠, 예. 당연히. 예, 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네. 어찌됐든, 예.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예. 독도 얘기입니다. 독도가 예. 어떤 지우개로 지워져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어요. 독도 지우기 무슨 진상조사. 나 진상조사 할 수 있어. 예. 딱 지금 다 결론 나. 왜냐면 못 지운다야, 결론은. 아니 민주당에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역사 왜곡법 있잖아요. 예. 처벌법, 역사 왜곡 처벌법도 만든다잖아요. 아, 독도와 관련해서? 아니 역사 왜곡. 역사 왜곡. 예, 아니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역사 학자들마다 관점에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관중은 지금 네. 사형당해야 됩니까? 삼국지 연임 말씀이십니까? 예, 삼국지 연일이 네, 하면서 역사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정사 삼국지하고는 아, 상당히 달라요. 그럼요. 그러면 나관중부터 저기 그 민주당에 의하면은 사형을 당해야 돼. 그렇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 관점하고 네. 예, 정치적 관점 그다음에 사법적 관점은 상당히 다른데 네, 그렇죠. 예, 이걸 갖다가 1 더하기 1은 무조건 1이다. 2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학에서만 1 더하기 1이 2지 경제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물음표예요. 그렇죠.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둘이 싸움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둘이 시너지가 좋으면 1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1 더하기 1은
물음표고. 유동규 예. 본부장이랑 저의 시너지는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좀 심각한 편이라 가지고요. 농담을 못 받아요. 예? 제가 눈치가 없어요. 아니. 네. 농담, 제가 진담하면 그걸 제대로 또 받아주시던데, 뭐. 아니 저는 이게 항상 있잖아요. 남이 농담한지 진담한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네, 네. 막 너무 진지한 게 어. 제 그 단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용이 오늘 저 김용하고 재판하고 왔잖아요. 어쨌든 뭐 양복 입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재판하고 왔는데 네네. 김용이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1심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니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의형제 부인한테. 예, 의형제 부인하고 예. 무슨 형제입니까? 아유,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지. 네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왜 술은 처먹었는지. 아니, 호영호자는 안 해도 이름 갖고 술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요. 네. 술집 가고 먹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좀 기본을 먹든가 네. 아니면 좀 싼 양주 있잖아요. 네. 그런 양주 먹으면 되는데 네. 꼭 보면 발렌타인 뭐 몇십 년, 30년 산 뭐. 이런 아니 거. 뭐 저기 뭐 견적 남은 거. 20몇 년 산. 그것도 얼마야, 그게. 예. 면세점에서. 그 다음에 저기 로얄 샬루트 와. 이런 거를 막 시켜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내 돈 아닌데 그러니까 막 시켜 먹고 난 다음에 덩기한테 받아 이러고 그 사람이 증인으로 왔어요. 그 술집을 경영하던 분. 오늘도? 오늘? 아니, 며칠 전. 며칠 전에. 기사 봤어요. 며칠 전에 와서. 예, 와가지고 증언하고 갔어요. 유동규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돈 낸 적 있냐? 없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이재명 김용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영어제하고 이렇게 형제 막 의리 따지고 이러던 사람들이 네네. 유동규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배신했다 이거예요. 말이 다르잖아. 호영호자 안 했다며. 그래놓고- 대면 했다며. 그러니까요. 1심에서는 대면대면하고 2심에서는 아주 뜨거운 사유고. 그러니까 난 걔들의 말을 못 맞추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진상, 김용 형제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동규만 형제인 줄 알고 믿은 거예요. 형 그러고 정말. 네, 형령하고 도원 결의를 믿은 사람은 모든 거를 유동규밖에 없다. 네,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저놈이 진짜로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형제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형제인 줄. 아는가 보다. 아는가 보다. 형제라고 그랬더니 진짜 형제인 줄 아는가 이재명이랑 보다. 똑같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네. 한통속이네. 네, 한통속이. 아니 근데 지난번에 예. 그 사진 공개하셨대 보니까 예. 김용, 정진상, 예. 유동규 해갖고 예. 너무너무 또 젊으시던데 그 사진 보니까. 몇 년 전이고요. 그때만 해도 82kg였어요. 그것도 외국이던데. 외국 아닙니다. 외국 아니에요? 여기 나도 어디냐면 외국인 줄 속초입니다. 속초. 난 또 블라디보스토크인 줄 알았네. 여기 속초 연금정 식당이라고요. 연금정이라고 있죠 거기. 예, 네네. 연금정 있잖아요. 정자 있죠. 정자 있잖아요. 예, 위에 이렇게 예, 올라가면 예. 그 바로 밑에 거기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어. 이재명하고 다 같이 가서 예. 호령 호재도 아니고 대면 하는데 왜 이렇게 사진에서는 예. 이렇게 친하게 찍어? 원래 이재명 정신상 사진 안 찍잖아요. 정진상 맞다. 정진상 얼굴 때문에 내가 그 사진을 예.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예. 정진상은 얘기했잖아요. 아예 안 그때 찍습니다. 사진 한 장 그때 나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그 사진 빼달라고. 이제 정진상은 얼굴 사진은 안 찍고 다른 데 사진을 찍습니다. 어디? 다른 부위가 있어요. 불안하다. 남자한테 중요한 부위. 변태예요? 예? 변태예요? 변태 그걸 왜 찍어?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 2차 이렇게 아가씨하고 가잖아. 이렇게 갔어요. 예. 2차 이렇게 아가씨하고 갔는데 예. 나중에 거기 저기 마담이 다음에 또 이제 단골이니까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먼저 가 있는데 이 오빠 미친 거 아니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사진을 온 거를 보여줬는데 예. 그 여자애한테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까지 일단. 예,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예.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예. 예. 그러나 내가 못 볼 걸 봤다니까. 그러긴 나도 말이야. 우연히 봤다가 예. 그러니 아무튼 얼굴은 안 찍어. 다른 데는 찍어. 아니 예. 그건 기자들이 다 알아요. 정진상 그 사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사진이 딱 한 가지야. 진짜 왜 요만한 손톱만한 사진 다 깨진 거. 근데 그것도 싫으니까 딱 그 모든 언론이 전부 다 인터넷에부터 다 싫으니까 캠프가 나한테도 전화 갔어요. 내 옛날에 있었던 그 언론사에서 좀 빼줄 수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왜 정진상은 얼굴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자기 얼굴 알려진 건 항상 그 싫어하죠.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 왜?
에이, 이거 얼굴 알려지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니까 어디 가서 마음대로 놀려면. 아니 그렇게까지 미쳤다는 게 뭐냐, 유흥에 완전히 그냥 매몰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떠나서요. 제 얼굴 알려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 사진을 찍은 게 저하고 찍은 거예요. 정진상. 김용하고 셋이서. 나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물론 왜 검찰 출두할 때 빼놓고는 예. 제대로 본 건 그 사진이 처음이야. 예,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때 공개하시고. 김용하고 저하고 음. 먼저 찍었어요. 음. 그 안에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같이 찍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삼형제 같이 찍자. 해가지고 찍은 게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시장 그때 지사도 같이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형제들만 찍자. 해가지고 이제 찍은 거예요. 예. 이재명 같이 찍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아무튼 예. 그 사진은 법정에서 공개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TV에서 공개한 거예요? 아니 제가 원래는 그 MBN에 가서 한번 공개해줬었죠. 아 그렇구나. 예, MBN에 가서 왜 공개했냐면은 네. 그 MBN을 저 원래 안 나가거든요. 왜?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네네. 종편. 예, 종편이고 뭐 해갖고 이제 예. 그때 막 좀 한참 핫할 때라서. 네네.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네. 7시 뉴스에 네네. 앵커분 때문에 나갔어요. 뭐 앵커가 굉장히 이렇게 읍소를 하던가요? 나와달라고? 아니요. 그럼요. 우리 때 예. 그 아주 이름 높으신 분이라서. 뭐 어떤 걸로 이름이 굉장히 높으신 분? 한번 이렇게 뵈려고 갔죠. 네네. 실물을. 네. 저도 궁금해서. 저 여성 아나운서? 예. 예. MBC에 계셨던. 예. 정말 근데 저도 네. MBN 출연하면서 네. 몇 번 복도에서 스치는데. 아니, 정말 우리 집사람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절대 오해예요. 절대 그건 네. 아니에요. 예. 네네. 그때 그 기자가 네네. 하도 오라고 하고 그렇죠. 농담입니다. 에이, 설마. 그거 때문에 갔겠어요. 천하의 유동규가 무슨 앵커 때문에. 앵커 때문에 갔겠어요. 그럼. 그 기자분이 맨날 집 앞에 와갖고 하자고 해갖고 그래서 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걸로 간 걸로. 예, 갔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거기 그 앵커 여자분이 네네. 여성 앵커분이 여기 나오시는데 힘드신데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냐고 이야기하길래요. 기자 똑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해. 예,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제 뭐냐면 기자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솔직하시군요. 이러면서 정말 그랬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AI 같지 않아요? 예. AI 같아. AI 같아요. 진짜. AI 같아. 예. AI. 그건 거기까지 하고 일단 그 사진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때 공개하셨군요. 네. 그 앵커 때문에. 예. 그죠? 예. 예. 뭐 앵커 기자 때문에요. 기자 때문에. 예. 기자 혼나왔네. 때문에. 네, 기자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닫기 전에 이재명이 그렇게 독도를 평소에 사랑했나요? 예? 독도 그러고 살았나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왜 이렇게 난리예요? 독도 지우기 어쩌고 하면서 이게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독도가 지우려고 지워집니까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독도에 난리예요? 일본 좋아합니다. 이재명. 일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 싱글 코트 이재명 알고 보니 친일파 오늘 네. 제목 나왔어요. 샴푸 9월에요. 맞아 일제 샴푸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용합니다. 맞어요. 그거 저기 압구정동 가서 사오라 할 정도로 그럼. 좋아하는 게 9월에 아닙니까? 그 일제 샴푸 말고도 나는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9월에 그래갖고 뭐 9월에요. 꼬아라. 꼬아라. 예, 얼마나 좋으면은 청담도에서 꼬아라. 예, 강남 가서 돈을 얼마나 좋으면 샴푸를 꼬우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좋은 거니까 꼬어서라도 쓰는 갖고 와라. 샴푸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난 우리나라 건 줄 알았더니 이거 네네. 일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생각해봤더니 일제 샴푸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도쿄신문인가 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도쿄신문 기자한테 기분이 좋아갖고 네. 이거 내가 무슨 뭐 그렇게 그 험한 사람 아니에요. 나 일본하고 잘 지낼 수 있고 일본에 더 많았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되게 친화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중국에는 쉐쉐, 일본에는 하이하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쉐쉐 일본에도 중국에도 쉐쉐하고 일본에는 하이하이 하고 뭐 이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일 머리를 위해서 예.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령이 내려왔잖아요. 북한에서 지령이 뭐였냐면 자 그 아이덴티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재명의 아이덴티티. 자 이재명이 옛날에는 누구랑 어울렸느냐. 네. 예? 경기동부연화 이석기.
주사파들하고 올렸잖아요. 완전 주사파 중에서도 맹동주의 주사파들이 예. 아이고 경기동부 연합은 너무 심해라고 하는 그 경기동부 연합. 아니 다른 데들은 이제 뭐냐면 생계형으로 다 빠졌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전부 다 그래서 종교단체 들어가거나 네네. 노조 들어간 애들 있고 네. 종교단체 네. 뭐 해가지고 아니면 저기 강남의 학원 성남대 애들 아니, 사람들 말이에요. 그때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운동권. 전체 운동권 애들이 예. 아니 운동권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닌데 잘 잘 알아? 좀 알죠. 예. 예. 네. 그래갖고 그 이제 운동권들이 네네. 이게 대부분 다 빠졌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생단체 남아 있는 게 네네. 경기동부 연합이었는데, 네네. 예, 뭐 인천 연합도 있었고 경기동부 연합이 있었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너무 자세히 하시네. 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아니야. 예. 운동권 생리를 아니 그러니까 예. 똑똑 이 문제가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동부 연합이 있었는데 얘들이 쓰러져 갔죠. 아 그럼요. 쓰러져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이 당선된 거죠. 아하. 김미애랑 같이 공동정부. 아하.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음. 그 청소업 업체 나눔환경에다가 아 그렇죠. 56억을 밀어주니. 완전히 걔네들 비밀 자금을 준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음. 거지가 완전히 뭐냐면 노다지 주순 거죠. 아, 저기 경기동부연합은 완전히 그거네. 어차피 김미 나가봤자 떨어지는데 이렇게 드롭해주고 50억 원을 그냥 땡길 수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또 받았죠. 그리고 음흠. 이제 이거 이재명이 그냥 그 수의계약으로 딱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때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그래갖고 통진당 막착 해가지고 네네. 뒤에서 이제 칼바람 치고 할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고를 터니 뭐니 해가지고 네네. 그런 지령 만들고 뭐 해화 전화국을 털고. 그때 PD 애들까지 음. 성남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 PD 애들까지. 자주파들, 그러니까 친노동 쪽. 예. 예. 그러니까 PD 애들이 원래 그 NL 애들하고 네네.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런데 PD 애들이 그 NL 밑으로 기어 들어갈 아. 정도로 왜냐면 그때 너무 배고프니까 아.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네. 전대협 파들은 네네. 자기 파들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전대협. 아니, 임종석부터 이쪽은 해서. 정통이지. 그러니까 임종석부터 해갖고 그 전대협 파들은 그래도 옛날에 저기 그 민주당 세력들이 전대협 세력들이 좀 네네,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한총련 애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한총련 애들은 사실상 갈 데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걔들은 민주 세력도 아니고 네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아니 전대협도 뭐냐면 전대협이나 NL 애들은 원래 민주 세력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북한 그 저기 통일 운동하던 애들이지 예, 예. 절대 민주 세력이 아니잖아요. 네네. 아시다시피. 네. 예. 아닌데 얘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닌 거잖아요. 네네. 포장한 거잖아요. 네네. 포장지를 썼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미 민주화가 다 됐어. 네. 군사정권도 물러났어. 네. 그때 들어온 애들이 뭐냐면 바로 한총련 애들. 한청년. 예. 그러니까 97학번 뭐 이런 애들이 예. 이미 뭐 민주화 된 다음에 아니면은 저기 뭐 대통령이 그 저기 뭐야 거기 김영삼이었어요. 김영삼이나 당시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이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네. 나와가지고 지가 민주화를 했다고 그럴 거야. 뭐를 했다 그럴까. 그렇지. 아무 데서도 못 써먹는 예, 거야. 80년 이후에 이미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된 거니까 민주화가 아니고. 예. 예. 민주주의가 된 거죠. 예. 원래 민주는 예. 원래 있었죠. 예. 이제 그 민주화는 과정, 민주주의 그치. 이루기 위한 예, 과정이죠. 과정이죠. 예.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던 네, 애들을 네. 경기도에다가 그 다 한총련 끌어들여.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찬이나 혹은 예. 강의원이나 이런 강의원 애들 이런 같은 애들 사람들. 끌어들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먹여 살려주고. 그런 애들이 이제 주르륵 끌고 들어온 거죠. 원래 그 필리핀에 가면은 네. 그 원래 그 필리핀이 그 원래 그 저기 그 범죄인 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는데. 이게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래요. 필리핀. 필리핀은 목의 네네. 사회래요. 그래서 그 여자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한국 남자가 네. 이제 필리핀 여자랑 살잖아요. 네네. 살면은 이제 잘 살잖아요. 네네. 잘 살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친척들까지 다 들어와. 아하. 왜? 친척이니까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 누지 딸이 말하자면 이제 삼촌 딸이 잘 살아 이제 한국 남자 만나서 그러면 우르르 오는 거야. 왜? 가족이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르르 들어오듯이. 네네. 이게 이제 하나 결혼을 하니까 이재명하고 해갖고 맺어지니까 경기도로 제대로 오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뭐가 필요해요? 자기 세력이 필요하니까 이 한총련 세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당에서 완전히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예. 걸 만들어갖고 예. 그 애들을 그대로 해서 그대로 끌고 된 거죠. 당에서 완전히 자기의 호위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한척 세력을. 근데 한총련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네. 예. 과격 그냥 뭐 아니죠. 맹목. 북한에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요번에 지금 뭐냐면 충북 동지회 네네네. 예, 이런 애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40대들 네. 그런 애들이 이제 뭐냐면 한청년 세대들이거든요. 네. 그 한청년 세대 애들이 지금 충북 동지회 네네. 거기서도 보면은 네. 그런 짓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지령이 뭐냐? 네. 반일 감정을 부추겨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북한 지령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라고 네. 예? 네. 명령이고 네. 이 북한에서도 오다가 뭐냐면 반일 감정이에요. 음. 왜 그러느냐? 한미일이 연결되면 네. 얘들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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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본하고 한국은 뛰어나야 네. 미국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것들이 좀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일본 편을 못 들고 네. 예, 그다음 한국 편도 못 들어요. 네. 예, 이런 어떤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떨어뜨려 놔야되는데 얘들이 이제 밀착 관계로 가면 네. 네. 앞으로 이제 미래 협력 관계로 가면 네. 북한하고 중국이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세요. 1등 세계 1등 네. 그다음에 3, 4등 정도가 네. 3, 4등 군사력 네. 3등, 4등, 5등 정도가 네. 동맹을 맺어보세요. 그냥 천하무적이지. 천하무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첨단 산업으로 네.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고 네. 네. 일본도 뭐 전통 강국이고 네. 네. 이런 나라들이 일본은 게다가 해군 쪽 강국인데 네. 우리나라는 또 육군 쪽 강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네. 북한하고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섬나라하고 똑같아요. 네. 네. 이게 지정학적으로 일본 때문에 갇혀 있죠. 자 아니 태평양으로 못 아니 나가죠. 위로는 북한으로 갇혀 있죠. 네네. 위로 북한으로 갇혀 있어서 만약에 도망가려 그러면 헤엄쳐서 도망가야 돼요. 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으면은 프랑스 같으면은 이탈리아로 도망가든지 네. 스위스로 도망가든지 독일로 어디로 가든지. 독일로 가든지 도망갈 수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딱 삼면이 바다라서 네. 북한의 위에 딱 막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게다가 땅이 넓습니까? 좁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폭격을 막 받으면 전쟁 나면 이제 다 폭격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무기고 박살나겠죠? 네. 그다음에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까? 무기? 없어요. 기존에 있는 무기밖에 못 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무기는 우크라이나처럼 네. 하루에 30만 발, 몇십만 발이 필요한데 네. 그걸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유엔사 사령부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유엔사 기지들은 일본에 있어요. 자, 주일 미군 기지. 예. 예. 일본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네, 못 갖고 오죠. 못 갖고 오죠. 네. 군수 지원 못 받으면 아무리 우리가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예, 첨단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네네. F-35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미사일이 있어야 날아가죠. 그러지요. 예, 미사일이 이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군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보급. 후방 기지. 후방 기지가 있어야 되고 튼튼해야 보급이 되죠. 예.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보급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보급을 끊어버리게 일본하고 멀어지면 미국은 엄청나게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괌까지. 괌까지 가야 되고 괌이 또 거기 무슨 기지가 있습니까? 네. 뭘 생산합니까? 하와이가 이제 예, 기지죠. 생산을 못해요. 네. 그리고 미국에도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보통 네. 한 122mm짜리 122mm 네. 저기 포탄 같은 거 네. 있잖아요. 생산 공장이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생산을 많이 빨리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네.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일본 아니면 미국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하고 멀어.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네. 예?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애들을 주장을 그대로 지금 받아주는 게 반일 몰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네. 이 북한 지령이 거꾸로요. 중국을 타도하고 일본하고 친해져라 그러면요. 이 주사파애들이요. 일본하고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 이러면서 지금 나올 거라고. 그렇죠. 거꾸로. 김대중을 계승하자. 그러고. 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독도를 중간 수역을 만들어주는 게 미래를 위한 거라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렇죠. 독도를 중간 수역을 만들어줬다. 네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은 네. 앞뒤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리는 길인데 이게 뭐냐면 독도라는 거를 가지고 네. 키워드를 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얘가 뭐
이재명이 언제부터 독도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아닙니다. 전혀. 예. 전혀 아닙니다. 일제 샴푸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독도 지우개 나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요타 쓰는 사람이 네네.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런 거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안 그다음에 되죠, 안 되죠. 노저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꾸고래를 썼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어쨌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 잠시 독도 지우기 얘기를 할 뿐이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절대. 머리는 일제 샴푸로 감을 가능성이 높다. 아유. 한번 썼으니. 무슨 머리 냄새가 달라. 나르시시스트는 이게 자기가 일단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고른 건데? 내 머리는 취향에, 중요해. 예. 내 머리카락은 중요해. 예, 그럼요. 그리고 머리가 한 올 빠지면 얼마나 괴로울 텐데. 그러니까 예. 이재명은 자기의 샴푸를 공개하라. 자기의 샴푸를 공개한 다음에 독도 얘기를 해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맞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괴담. 이 괴담. 이 정상이 아니고 그냥 무슨 괴담만 얘기하고 음모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솔깃하죠. 솔깃하잖아요. 이 괴담의 실체를 파디베어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후쿠시마 괴담, 독도 괴담, 그걸로 이어지는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음모 한번 일일이 한번 까디베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저거 들어보셨죠? 청산귤이라고. 청산귤이. 청산귤이. 이게 그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광우뻥 괴담 당시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른바 자칭, 타칭, 개념 연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했던 것이 김민선? 하여튼 뭐 그런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김규리 씨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네. 잘 봐야 됩니다. 네.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 이름을 청산귤이라라고 했는데 요즘 뭐하고 지내나 몰라요. 특히 그렇게 해놓고는 MBC, KBS를 비롯한 뭐 무지하게 많은 방송에 다 출연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청산귤이와 일맥상통하는 후쿠시마 처리수 1주년 현재 상황 이상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10년 뒤에 5년 뒤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 입장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청산가리 발언했던 예. 김규리 씨는요. 예. 며칠 전에 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직격을 네네. 했어요. 어허. 이게 이제 그 당시 2008년도 그 광우병 괴담 나왔을 때 요번에 이진숙 인사청문회에도 나왔던 그 조능이라는 MBC PD 출신 있잖아요. 아, 네네네. 계열사 사장까지 한 사람이 네네. 그 MBC PD 수첩 당시 그 광우병 보도 가짜 뉴스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따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방송 때문에 그래도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할 줄 몰라요. 아하. 김규리도 마찬가지인데 청산가리 먹겠다 하니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어떤 망언을 해놓고 어허. KBS, MBC, SBS에 좋은 프로그램 다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와, 진행까지 했어요? 네, 진행까지 하고. 야. 뭐 특정 프로그램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이러니까 망언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으면 소위 말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언론사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그 당시 광우병 그 가짜 방송 이후에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들이 줄곧 썼던 이야기가 개념 연예인, 어허. 개념 집회, 개념 노조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하면은 이 퇴출된다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갖다 쓰니까 그렇죠. 더 망언을 자극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와. 알고 봤더니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된 전현희는 제2의 청산귤이네요. 개념 정치인. 괴념이지, 괴념, 괴담 정치인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거짓말하고 헛소리하고 남 모욕하면은 막 잘 쓰여. 최고위원 당선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저 민주당 쪽에 좌파 정치 세력의 유권자들 자체가 그런 망언, 폭언, 막말
쏟아내는 사람들을 더 뽑아주고 우대해주니까 그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 개념 정치인 저기 나오네요. 개 같은 생각. 오, 이 개는 정말 귀여운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뭐 호랄라당 다 이제 그 처리수가 하면은 오염이 돼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막 이제 그 일본 해산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일본 해산물, 유럽, 미국 다 수입하고 있고 지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지들 말로 하면은 이제 러시아를 지나서 오츠크해를 지나서 지금 알라스카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왜 알라스카에서 들어오는 우리 연어나 이런 거는 잘 먹죠? 지금 그 1년 전에 민주당이 선동했던 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수 네. 요게 공식 명칭입니다. 방사능 오염 처리수. 그게 흘러나오면 우리나라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에 방사능 범벅된다고 선동했잖아요. 그때 제 1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없었어요. 썰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 더 열심히 갔어요. 그럴 때 가야 손님 대접받거든요. 그러고 지난번에 그렇게 되니까 그 목포 옆 신안 앞바다에 있는 천일염 그쪽으로도 이게 오염수가 가서 이게 그 소금도 못 먹는다고 해서 소금 사재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소금 사재기 나오고 또 제가 그때 그 본 화면으로 기억나는데 완도에서는 뭐 전복 그 생산하는 수산인들이 해상 시위도 벌이고 그랬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다 여러분 괴담은 절대 과학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쿠루시오 해류라고 네. 타이완 밑에서 쭉 필리핀에서 타이완 쭉 우리 저 한반도로 올라오는 쿠루시오 해류가 한쪽은 저 서해바다로 들어가고 한쪽은 일본 열도를 타고 저 알래스카로 흘러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앞에서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되면 이 우리나라 동해로 오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로 가요. 알래스카로. 그렇죠. 오츠케를 걸러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알래스카로 갔다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남극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4년에서 5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물이 우리 동해 바다로 온다고 남해로 온다고 범벅이 된다고 선전선동한 정치인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민주당. 그래놓고는 그런 반대 집회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목포 횟집 가가지고 회 먹고 회를 그냥 먹는 거 아니죠? 회는 어떻게 먹는다? 날로 처먹죠. 회 처먹죠. 예, 여기 아니고요. 회를 초장을 먹는 처먹는다. 예, 초장에 예. 처먹죠. 예.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 요번에 해양수산부가 1년간의 그 검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뭐 연근에서 잡힌 활어, 시장이나 마트에 팔리는 선어 다 해봤는데 기준치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한 건도 안 나와. 아, 이게 과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학을 믿으시고 노량진 수산시장이든 부산 자갈치 시장이든 가서 회 많이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광우뻥 괴담 했었는데 요즘 전국에 있는 미국계 대형 쇼핑몰 코스트코 가면은 정말 많은 미국산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이스급 해서 진짜 많이 사 먹지 않습니까? 사실 코스트코가 일단 미국계 그 기업이 들어와서 미국 그 소고기 많이 먹고 그렇게 되니까 또 신세계에서 이마 트레이더스라고 해서 코스트코하고 비슷한 그런 홀세일 그런 그걸 했는데 코스트코에는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처음에는 호주산 소고기를 팔았어요. 근데 호주산 소고기를 가서 사가지고 오면은 애들이 좀 덜 먹었어요. 왜 너 안 먹냐 했더니만 풀 냄새난대. 호주산 그 소는 네. 그 방목해가지고. 방목에서 키우기 때문에 예. 풀을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미국산 소는 그 뭐죠? 사료든 사료가 그 뭐죠? 그 옥수수. 옥수수, 예, 콘, 예. 콘을 넣죠. 예. 그러니까 고기 맛이 고소하고 고소합니다. 담백하고 예,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도 미국산 소고기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먹는단 말이에요. 미국산 코스트코를 넘어서 이제 이마트 가면 다 있는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광우뻥 해가지고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제가 저 2008년 광우병 저 난리 나서 광화문에 그냥 집회가 터지고 할 때 제가 참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2002년, 2004년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소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왜 뇌 구멍 송송 탁탁탁 네. 전혀 지장 없는데 뇌 송송 구멍 탁. 탁탁. 네. 근데 이게 괴담을 믿고 저런 식으로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서 어허. 미국산 소고기 잘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도 한 번씩 우리 애들 생일 이럴 때면은 상암평역 옆에 보면은 소 한 마리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아이들 셋이어서 5명이 가가지고 소 한 마리란 거에서 뭐 소 부위별로 다 있는 거 그거 정말 5명이서 배 터지게 먹어도 10만 원이에요. 한우 그렇게 먹으면은 한 100만 원 나올 거예요. 와 진짜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충 깨달았어요. 네. 사실 그때 뭣도 모르고 강화문 가가지고 그렇죠.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네. 다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거든. 네. 지금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동에 휩싸여가지고. 근데 뭐 시민단체 길 대표 민경우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그때 그 범민련 사무처장 하면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광우병. 중요한 게 아니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 탄핵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거기에 뭐 어중이 또중이 몰려가가지고 그 집회에 그냥 숫자 채워준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단순히 반성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도 있지만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한 세금 손실이 1조 5천억이나 된답니다. 지금 그 사이에 IAEA 그러니까 그 유엔사나 원자력 기구에서도 상주시키면서 계속 그걸 감시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우리도 공해상에 계속 가가지고 그걸 샘플링 해가지고 1년 내내 감시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1조 5천억 내놓으면 당사 한 5개 팔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는 지들 월급 튀겨했던 애들 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해서 소송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당시 1년 전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말 한마디로 촌스러운 짓을 했냐면요. 일본 현지에 가서 의석 단 3석밖에 없는 무슨 당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예. 같이 연대 집회한다면서 꼭 옛날 80년대 대학생들 데모하듯이 예. 거기서 뭐 플랜카드 들고 뭐 시위를 하고 도쿄전력 나오라. 이거 도쿄전력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만나줄 의무가 있어요? 도쿄전력 만나자 도쿄 갔다가 만나주지도 않고 퇴짜당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그 국격과 품격에 맞게 좀 행동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 들어놓고 이런다고 그게 돼요. 그게 일본에 가서.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 다 괴담이었고 뻥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밝혀요? 응? 계속 입장 밝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10년 뒤에 온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해요? 1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하면 그럼 1년 뒤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재면 될 거니까 같이 가서 합동조사하자고 했어요. 안 가잖아요. 생방송 합동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가잖아요. 안 왜? 가지. 못 자기들도 가지. 알거든. 예. 자기들도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거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에도 계속 뭐 페라가모 생태탕 그리고 또 천생산 도롱뇽 쇼. 실제로 제가 지금은 제가 법원 및 CK 대표를 맡아서 독립해 있습니다만 제가 큰 로펌에 변호사 한 200명 되던 큰 로펌에서 한 17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코레일 측을 대리를 해가지고 도롱뇽. 청송령 도롱뇽 소송. 네, 소송을 저희가 해서 이겼습니다. 그때 도롱뇽과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율 스님인지 진짜 이거 네 진짜 정말 여성 비구니 스님을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 천성산 가면 도롱뇽 잘 살고 있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다던데. 와, 나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뒷골이 당겨요. 그게 무책임하고 아무런 그때, 책임을 지우는데. 그때 그 당시 저도 생각나는 것이 좌파 매체 등 뭐 KBS도 갔어요 그때. 네. 이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천성산 밑에 KTX 터널을 뚫으면은 예. 물이 밑으로 셀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맞아요. 위에 습지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예. 도롱뇽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소송인이 도롱뇽입니까?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야. 도롱뇽과 친구들. 그래가지고 했는데 공사하고 났더니
도롱뇽이 더 많아졌어.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걔는 그럴 거야. 봐라. 가만히 놔뒀으면 개체가 유지될 텐데 그거 해가지고 개체가 늘은 거는 그것도 부작용이라고 하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이 궤변론자들. 그때 그래가지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 오는 KTX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네. 물류비가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몇 조 정도 네. 물류비 차질이 빚었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봤는데 진짜 그런 코미디가 없어. 원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민법상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도롱뇽이 사람이냐. 그래서 동물의 원고 적격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해외 사례 뭐 이런 걸 막 써라는 이런 코미디와 에너지 낭비가 어디 있냐고요. 성이 도시였던 모양이죠. 이름은 용용. 그렇습니다. 참 문제는 이제 후쿠시마 괴담을 넘어가지고 어제부터는 이재명이가 이게 진짜 모든 악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파가지고 지금 뭐 여야 대표회담도 못한다는 인간이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서울 시내의 곳곳에 지하철역이나 예. 공공기관 일부에 독도 조형물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음흠. 좀 손을 보는 중이죠. 음흠.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이 지운다. 음흠. 그래서 독도 지운다. 이렇게 해서 또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독도 조형물 지우는 거를 독도 지운다고 한 독도 거예요? 지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옛날 차 이제 중고차가 오래됐다고 팔면은 이재명이 지우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독도란 이슈를 쉽게 얘기하면 또 괴담을 만들어내려고 정쟁의 거리로 좀 쓰는 거죠. 쓰기 네. 시작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후쿠시마 괴담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잖아요. 네.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척 하잖아요. 네. 그 다음 또 괴담 나오는 것이 뭐 독도 지우기, 뭐 계엄령 괴담, 뭐 등등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야, 저 완전히 사기꾼 세력 저거, 이거 상당히 분노해야 되는 이야기고, 특히 독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대한민국 좌파 세력하고 일본 극우 세력하고 한패야. 적대적 공존 관계. 응? 야,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독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와 어긋나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 때도 지금 독도 수호를 위해서 지금 계속 연안에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독도 같은 경우는 국제해상법상 섬,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아니고 록스입니다. 예. 암초입니다. 암초.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암초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해방 이후에 우리가 광복하고 나서 야 일본 너 여기 독도 근처 포 쏴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못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경찰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일부러 군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력을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군대 들어가면은 그게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독도를 건드리냐고. 우리 땅인데. 그렇게 건드리는 것 일본이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독도를 계속 문제시키고 현상을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이 마치 국제 분쟁 지역인 양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의 입장이 오히려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서로 일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독도를 분쟁 지역과 하면은 일본의 우파들이 좋아합니다. 아이고 얼큰이 잘 됐다 해서 기록 하나 더 남겨 해서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 일본 땅이에요. 또 한 번 남기는 게 기록을. 그러니까 이런 게 10년, 30년, 50년 되면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본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독도는 봐라 분쟁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왜 빌미를 자꾸 주냐고 민주당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독도를 일본 주장처럼 분쟁화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모든 걸 이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독도를 지운다 이런 식으로 또 괴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국익에 엄청난 마이너스 되는지를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국익이 마이너스 되거나 뭐 국익이 뭐 침해가 오거나 손상이 되거나 그게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 표만 많이 얻으면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익을 생각하지 않아 전혀. 이게 꼭 보면 구한말 조선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했던 노론 세력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암담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 AI와 로봇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에 정말 중세라고 할 수 있는 암흑기의 성리학을 가지고 니탓 내탓 당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국민들이 암담해하는 것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의 그 족보를 보면은 이 우리 조선시대하고 연결해 보면 이 주작 탈레반 세력하고 똑같습니다. 응? 뭐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독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독도는 가만히 있고 독도에 있는 상징물 이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 가지고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그게 저희도 제 기억에 그 2호선 내려서 1호선 쪽으로 해서 이제 그 TV조선이나 아니면은 채널A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좀 다니는데 뭐 지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오래되고 해서 그거를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치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독도를 치우게 한다? 약간 이거 그걸 뭐라 과대망상 아니에요? 그게 약간 이게 정신병 차원으로 고양되는 것 같아 이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독도란 게 그렇게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 독도란 것은 국제해양법상 암초로 돼 있고 우리 경찰력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어? 그리고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해상 자위대를 보냅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저기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거기 만약에 들어오는 순간 전쟁 납니다. 우리 해군 출동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지스함 출동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구한말에 그래 힘없는 국력이 없는 조선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민주당은. 사실 저는 제가 육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헬기 타고 한번 거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땅인데 어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이게 코로나 걸려서 정신이 나갔나? 그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 이것 가지고 해서 지령을 내리고 있는 이재명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인 맞습니까?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해. 아니, 네, 코로나 왜? 걸렸으면 거기서 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정광태 맞습니다. 정광태가 아니고 아까 앞에 정광재라고 해서 제가 정광태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으면은 치료받고 조용히 좀 있어요. 뭐 안에서 병상 정치를 해. 네. 병상 맞아? 칭병 정치? 근데 코로나 걸린 거 맞아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에 법원에 갈 뭐 날짜도 또 그러니까 있다고 하던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걸렸다는 그 다음 날이 자기 이제 10월달에 선고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는 날이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는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하기로 한 날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요즘 코로나 뭐 감기 같은 게 유행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병상에서 그냥 그 좀 조용히 있고 좀 진료 열심히 받으세요. 아니, 진료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한번 우리 애국 약사님, 애국 기자님들 우리 이 재명인의 집 앞에서 잼잼하면서 정말 병원 가는지 한번 좀 모니터링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인지. 뭐 입만 열면 이거 믿을 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1탄으로 해서 2탄이 뭐죠? 당대표 이거 3일이다. 누가 시켜줘도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나와가지고 했고 3탄이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이거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뭐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이재명 당대표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야, 그래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지들이 탄핵 청문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들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 행동? 촛불 행동. 어이가 없어. 촛불이 어떻게 행동하노?
말도 요상해요. 근데 촛불 행동이란 데서 매주 서울시청 앞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윤석열 탄핵 기금 약정서를 통해 10만 원 단위로 모금하고 답례 선물까지 준다고 하는데 엊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850만 원 약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가 김민웅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이 형이라고요? 형이죠. 이게 이제 이 촛불 행동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다가 윤석열 정권 탄핵 소추안 발의라고 국민청원을 넣었던 권오혁 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권오혁이 시작한 거죠. 예. 이걸 받아서 14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찬성했잖아요. 이걸 받아서 지금 아스팔트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공동 상임 대표로 돼 있는 김민웅이가 김민석의 형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이 최근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내린다고 하더라. 나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래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썰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은 아스팔트 나가서 이 썰을 풀어요.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된다. 탄핵 집회하는데 왜 돈을 모으죠? 5억 원이 이제 약정 목표인데 10만 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5만 원짜리도 없어요. 10만 원짜리 약정서가 있고 50만 원짜리 있고 100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3.7% 모였다고 하는데 이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거냐 이거예요. 결국 탄핵 집회하는데 들어가는 총알로 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웅의 저 집회는 좀 내란죄 안 걸립니까 저거?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니까 탄핵기금 모금 홍보대사가 누구냐? 임수경이래.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얼싸안고 내려왔던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야, 5억 원은 하루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김득구, 김준혁이가 누구야? 지난번에 이화여대 여대생을 미군한테 성상납했다고 했던 그 작자 아니야? 양문석이도 갔대. 그래놓고 뭐 했냐? 강득구는 무대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했고 양문석이는 이제 탄핵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자들이 지금 가을 탄핵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러니까 가을이 왜 가을이냐. 이재명의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재판에 1심 선고가 10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맞추어서 이 사실은 이재명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뭐 윤석열 정권이 뭐 문제가 있다, 뭐 독도를 지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계엄령을 뭐 선포한다고 하더라 이런 괴담을 퍼뜨리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구하기 작전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거기 연사로 올라온 사람들이 김재현 진보당 대표, 김준혁 민주당 의원, 김재현 저 진보당 대표가 저 대표적인 경기동부연합 종북주사파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까지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모이자 928 9월 28일 토요일인데 그때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 집회를 위해서 모이자. 현수막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그 동네에 곳곳에 지금 진보당 현수막 걸려있는 게 보시죠. 시퍼런 거. 거기 보면 모이자 촛불 928. 저게 뭐냐 했더니 9월 20일인가 국회 그 본관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그 집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사진이 딱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양경수 대표적인 경기동부연합 종북주사파, 김재현 경기동부연합 진보주사파,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는 이 세력 뒤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시면 되겠습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이재명이 집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은 지들 해가지고 주말 동안 지들 안방인 것처럼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집 앞에 가가지고 더 큰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스팔트 탄핵 윤석열 정권 탄핵 집회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 또 관련자들 뭐 진보당 관련자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TF를 만들든지 탄핵 반대 집회 뭐 저지 TF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액션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문제됐던 거는 독도 지우기 이런 거는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광화문역, 잠실역에 있는 그런 독도 조형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직접 누구하고 관련되느냐? 오세훈 시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오 시장이 독도 지우기는 정말 황당하다. 내년이 독립 80주년 기념일인데 이재명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애처롭기까지 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글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왜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재명의 방탄용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탄을 위해서 법원한테는 몸에 누워가지고 아유 내가 아파요, 내가 배가 고파요 하고 하면서 재판 안 나가. 그래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그리고 거꾸로 공격이 최고의 이게 방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그런 어이없는 음모론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이낙연 전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새로운 미래 이끌고 있잖아요. 거기 말한 것처럼 정치가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퇴행적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예. 그게 핵심이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인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0월 중순 되면은 이제 뜨거운 맛을 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 하는 소리가 그럴듯해요. 그냥 들어보면은 지금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후쿠시마 괴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후쿠시마 앞에서 쟀는 게 핵 처리수와 관련해서 거기에 어떤 방사능 물질이 안 나오는데 10년 돌아서 우리나라 온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독도는 우리가 제대로 수비를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형물이 낡아가지고 철거하고 안전상 이유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독도 지역입니까? 이거는 IQ가 30도 아닌 이거는 백치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정신병 수준 아니에요, 이거? 이게 보니까 조선시대 구한말에 위정척사파들의 후예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바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은 이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바다에 방류가 되면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네. 이게 다 흩어지게 돼 있다고요. 일부는 깔아앉고 뭐 이런 어떤 해양 생태계를 잘 모르는 어떤 무지의 소치이고 또 독도의 국제해양법상 지위 그리고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여기에 대해서 쉽게 하면 이해가 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결국은 바다에 대해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 왜 공도 정책을 펴가지고 섬에서 다 사람들 나오라고 했잖아요. 예. 왜 반란 일으킬까봐. 그래서 공도 정책이 뭐냐면은 섬을 비운다는 걸로 해서 특히 울릉도 같은데 다 비우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그의 하나의 일본이 주장하는 빌미가 됐던 거 아닙니까? 빌미가 그런 됐지. 어이없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0년 초죠.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었을 때 포클랜드 전쟁 벌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 영국 사람들이 살았어요. 예. 영국 영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르헨티나 군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예. 결국은 탈환했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 밑에 있는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넘어가는 대척점 아니에요, 거기에 대척점. 예. 섬 하나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예. 이런 게 국제 정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독도 가지고 이 난리를 피냐고. 예. 우리 땅인데. 저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때 영국이 발사했던 크루즈 미사일, 액조세 미사일이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가서 상대국 배를
반쪽으로 내버렸던 그런 힘을 과시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럴 힘이 대한민국한테는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헌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계승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공업화 정책,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K방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찬성입니다. 진짜 정말 어이없는 인간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인간들이 저들이 뭘 해왔다고